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아메리카를 탐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콜럼버스, 아메리고 베스푸치는요, 대서양을 건넜잖아요. 그 뒤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요, 식민지로 삼았고, 영국 사람들은 버지니아에 정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훨씬 더 북쪽에 우리가 지금 뉴펀들랜드라고 부르는 섬에 또 다른 식민지가 건설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식민지는 스페인, 포르투갈이나 영국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요. 바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새로운 땅이라고 해서 뉴파운드랜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떼르네브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뉴펀들랜드는요, 캐나다의 땅이에요. 이곳은 존 캐벗이라는 영국의 상인이 영국 북부 지방을 출발해서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닿게 된 그런 땅이에요. 존 캐벗은 그의 뒤를 이어 뉴펀들랜드에 온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스페인에서 살았고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탐험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콜럼버스처럼 존 캐벗도요,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북쪽을 향해서 항해를 하면은 동양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에 발을 디딘 지 5년 뒤에요, 이 존 캐벗은 북대서양으로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배 한 척, 20명의 선원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몇 주가 지난 후에 이들은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안개 속에 있었던 그 바위투성이 섬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숲이 울창한 넓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물 반, 고기 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좋은 대구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 존 캐벗은요, 해변에다가 배를 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땅은 영국 땅이다, 이렇게 깃발을 꽂아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난 이번 항해에서 아시아의 북동쪽 해안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발견을 했어. 거기는 물 반, 고기 반이라오. 영국의 어부들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존 캐벗이 말했던 그 땅은요,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바로 북아메리카 북쪽 해안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존 캐벗은요, 5척의 배를 끌고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존 캐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강풍에 휩쓸려서 영영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캐벗은 새로운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요, 그 소문을 들은 영국의 어부들은요, 다시 그 길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의 어부들도요,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유는 물 반, 고기 반인 지역이기 때문이었죠. 그 뉴펀들랜드 섬 근처에서요, 사람들은 마을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상인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을은요, 세인트 존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바로 캐나다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 세워졌던 최초의 유럽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 유럽의 최초의 식민지였던 캐나다는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봄과 여름에는 지내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사람들이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라고 불리는 그 땅은요, 날씨가 따뜻할 때만 사람들이 머무르는 반쪽짜리 식민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동안에 프랑스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프랑스의 국왕은요, 자크 카르티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탐험가에게 요청을 했어요.
얼른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떠나. 얼른 가서 프랑스 깃발을 꽂아. 그래서 자크 까르띠에는요, 떠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면서 그 대륙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을 건너오게 되면은 아시아, 중국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펀들랜드에 도착한 그는요, 아주 샅샅이 탐험을 하고 지도까지 그려놨어요. 이 사람은 원주민 부족들과 친하게 지내야 땅에 대한, 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크맥 쪽이라는 원주민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이 사람들은요, 추운 북풍 속에서도 겨울을 견뎌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원주민 부족이었어요. 미크맥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이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마을이죠. 그 마을이라는 그 말이 바로 캐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지역을 캐나다로 부르고 있습니다. 까르띠에는요, 미크맥 사람들의 땅을 탐사했어요. 왜냐? 빼앗으려고. 그런데 탐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족의 사냥꾼들을 만났어요. 바로 휴런족이었어요. 휴런족의 추장은요, 도나코나이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나코나이의 땅을 갖고 싶었어요. 빼앗고 싶었어요. 그런데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크 까르띠에는요, 도나코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가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프랑스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 추장은요, 허락을 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캐나다 해안에 배가 정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아들들을 싣고 온 자크 까르띠에의 배였어요. 아들을 보니까 키도 더 자라고 튼튼해 있었거든요. 네, 신뢰로 왔겠죠. 그런데 이 자크 까르띠에가 자꾸 자신의 영토를 점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깊이 탐색을 하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어느 날 불안해하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까르띠에는요, 그 땅에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부터 이 땅은 프랑스 영토이다. 도나코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돼. 이 땅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휴런족의 3명의 주술사가 와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기서 멈춰.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다가올 거야. 재앙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외쳤던 거죠. 무시했죠. 네. 까르띠에는 무시를 하고요. 결국에는 도나코나, 휴런족의 추장인 도나코나를 납치해서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프랑스로 돌아갈 때 금, 은, 보석들을 가득 싣고 갔는데요. 결국 도나코나는 프랑스에서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고요. 자크 까르띠에가 가지고 간 그 금과 은과 보석은 알고 봤더니 그냥 수정 구슬일 뿐이었던 거예요. 까르띠에는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 까르띠에 덕분에 많은 탐험가, 많은 상인들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뒤에 프랑스 사람들은요, 캐나다 땅에 최초의 식민지를 세웠어요. 지금 캐나다에는요, 프랑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무렵 이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죠. 재미있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